네, 우리 동현아파트 지금 재건축 정비계획 취하의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지금 얼마 전에 구청에서 우리가 정비 계획을 해제한다는 공람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해제, 우리 해제 동의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30%를 내셨기 때문에 이게 아주 치명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해제하는 수순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해제 동의서 30% 이상 제출하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할 건지 안 할 건지, 해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가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전진단하는데 지금까지 안전진단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7년 7개월을 보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정비계획이 해제된다는 것은요, 이제 안전진단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5년 이내에 우리가 정비계획을 신청을 못 합니다. 5년이라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3년 4개월 이후에나 정비계획을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5년이라는 것은 정비구역이 승인, 서울도시계획에서 통과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1년 6개월 전에 통과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3년 4개월 동안은 정비계획을 상정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현재까지 이렇게까지 하는데 승인한 데까지 한 5년이 걸렸거든요. 4년 7개월인가 8개월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따진다고 하면 거의 합하면 19년이 되는데 실제는 이거보다 더 20년도 더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더 걸릴 수 있냐 하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우선 정비계획이 해제되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동현아파트가 정비구역 해제 순서에 들어갔다, 이런 게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매수가에는 당연히 바로 반영이 되겠죠. 제가 아까 왜 20년 이상 더 걸려도 어려울 거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반대를 하신 분들이 이런 잘못을 생각하고 계세요. 반대를 주도하는 분들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도 않고 지멋대로 정비계획을 제출하는 게 어딨냐.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면 주민 요구를 조사해서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멋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공공성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정비계획에 공공성이 반영이 된 거를 승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서울시 강남구청의 지금 비전이 뭐냐면 주변 환경 개선이에요. 이 주변 환경 개선에 골목에 주차 금지하는 거, 도로 확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공공성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임대주택 같은 것이 또 공공성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대에 주도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민의 요구를 조사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가겠어요? 예? 이게 들어갑니까? 기부채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요구를 조사해서 서울시에 정비계획 올려도 그 정비계획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99.9%입니다. 90.9999999. 사실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대를 주도하는 분들이 참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서울시는 공공성이 중요한 겁니다. 동현 아파트 주민 자신들의 이익만 반영하는 계획은 승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주민들이 열심히 요구한 거 수립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조사하고 그 정비 계획해서 올라가 봐야 서울시는 이건 재건축 안 하겠다는 거구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년이 아니라 이렇게 반대를 주도하신 분들이 이러한 잘못된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다고 하면 5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혹해서 많은 재건축 단지가 20년, 30년이 지나도 단 한 발자국도 그래서 못 나가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땅, 우리가 원하는 것 같다, 우리 땅에다 짓겠다 하면은 서울시에서는 절대 해주질 않아요. 서울시에 계획이 있는 겁니다. 비전이 있는 거예요. 주변 골목을 개선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들은 개방 주차장을 요구하는 것이고 도로 기부 체납을 요구하는 것이고 강남의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신다고 하면 절대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대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안 하겠다? 그럼 우린 흉물단지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정비계획 승인하고 취한 곳이 오금동에 인강아파트죠 아마. 잠원동에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뻔합니다. 그러면 둘레 있는 재건축들 전부 다 되면 우리만 흉물단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그리고 이 기부 체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기부 체납이라는 건 기부 체납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일반 분양할 아파트 수가 많다는 것이고 일반 분양할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우리 분양 수입이 많다는 것이고 분양 수입이 많다는 것은 분양 수입이 많잖아요. 그럼 뭐가 우리가 좋겠습니까? 이게 많다는 거는 우리 분담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파트요, 이제 나중에 진행되면 될수록 이 분담금 문제가 가장 커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매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승인부처는 기부 체납을 이렇게 좋게 해줬는데도 동현 아파트가 이걸 거부해? 이 양반들 정말 어떤 분들이지?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소위 말하는 괘씸죄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다시 한다고 해서 좋은 정비계획을 승인해 줄까요? 개발주차장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여기가 두산건설이잖아요. 두산건설 여기 그러니까 앞문 쪽이죠. 여기하고 여기가 뒷문 쪽이고 여기가 지금 우리 이 서울시에는 여기에 노상 주차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도 노상 주차돼 있잖아요. 이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갑자기 못하게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반발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개방 주차장을 만들고 여기는 주차 못하게 하고 여기도 주차 못하게 하고 도로 기부채만 앞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2m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널찍해지는 거죠. 주차가 없고 2m가 늘어나니까 얼마나 여기 앞에 뒤에 환경이 좋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아파트 값은 상승하겠죠. 그리고 개방 주차장에 이 노상 주차했던 차들이 들어와서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돈을 받고 돈을 내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수입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수입. 죄송합니다. 수입이 생기겠죠? 네, 이게 잘못됐네요. 네. 여하튼 수입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돈은 어떻게 되냐? 우리 이 관리는 보통
구청에 관리공단이 하고 시설관리공단이요. 그 돈은 수입이 관리비 빼고 수입 남으면 동현아파트하고 관리공단하고 50%씩 50%씩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관리비 부담이 우리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예요?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것도 또 아파트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되고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여기가 아주 쾌적한 쫙 들어왔을 때 널찍하다 하는 느낌이 들게 하는 거고 그거는 정말 우리 아파트 가격 상승에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들어오는 우리 차량들도 훨씬 운전하기가 쉽고 그렇죠? 이게 개방 주차장이에요. 기부 찬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개방 주차장을 한 케이스가 제가 알기로 우리 전에 한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요. 근데 왜 이걸 하느냐? 요거 해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반응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기부 체납 안 하지. 수입이 들어오지. 그래서 여기 본격적으로 동현아파트의 첫 번 케이스로 그러니까 예전에 시범적으로 하고 우리처럼 100대 규모로 한 건 우리가 처음이에요. 100대 규모로 해야지 규모의 경제가 생기잖아요. 관리 인원 뭐 몇 명 똑같잖아요. 이게 50대로 해도 30대로 하든. 그러니까 관리인은 그 관리비 빼고 하면 100대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남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정비계획에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거부하겠다. 우리 의견 반영은 언제 하는 거냐면요. 요때 하는 겁니다. 요때. 재건축준비위원회는 정비계획 이 서울시가 원하는 거 우리가 만들어서 심사 통과하고 그 정비계획 내에서 논의하는 거는 다음 단계인 조합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절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자 정비계획 수용 통과되는데 이거 수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도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설계 공모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비계획에 나와 있는 설계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설계잖아요. 그리고 몇 평에 몇 개 있다 뭐 이런 거 정해져 있는 거지 구체적인 아파트에 설계가 안 나와 있어요. 이걸 다시 하는 겁니다. 이때 평수가 바뀌어요. 오케이. 반대를 주도하신 분들은 정비계획 절대 변경 못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법조문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오면 가장 중요한 요거죠. 조합 설립. 조합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 정관에 요 추진위에서요. 조합 정관에 상가 요구사항, 조합원 요구사항, 아파트 몇 평을 했으면 좋겠다. 아파트 나는 몇 층에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 공모를 통해서 평수, 내부 구조, 동의 위치, 높이 이런 것들이 여기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여기 가서 조합을 설립한 이후에도 정비 계획 이게 보통 6번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를 주도하신 분들이 정비 계획에 나와 있는 거 절대 변경 못한다, 평수 변경 못한다 하는 거는 허구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정비 계획 통과하고 나서 보통 6, 7년 후에 그보다 더 걸린 경우도 있잖아요. 건축 심의가 통과되는데 그럼 그동안에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6, 7년 동안 6, 7년 전에 한 걸 갖다 못 바꾸게 하는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못 바꾼다고 보셔야 돼요. 개방 주차장. 왜냐면 이거는 서울시의 정책이거든요. 이거 두 개는. 이거는 일조권하고 조명권 따위는 못 바꿔요. 이거는 뭐 특별 뭐 도시계획 뭔가 해갖고요. 우리가 무슨 특별 건축 구획이 설정이 돼갖고 반드시 주동은 타워형으로 해야 돼요. 이것도 못 바꿉니다. 그리고 이건 중앙 배치해야 돼요. 요거나 일조권 때문에 그럽니다. 일조권하고.
조망권하고. 그 타워는 뭐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그건 우리 마음대로예요. 그렇지만 요거는 못 바꾼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변경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특히 설계 공모에서요. 설계회사가 이 평수 어떤 걸 원하느냐 하는 거를 조사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 법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나중에 법조문이 뭔가 가르쳐 드릴게요. 큰 평수 더 많이 했어. 그러니까 큰 평수를 증가시키면 평수가 많은 게 많아지니까 전체 세대 수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905세대의 10%, 다시 말해서 90세대는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가 95세대거든요. 그러면 90 해서 여기서 815가 되나요? 그만큼 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좀 분양 수익 늘리기 위해서 조그맣게 쪼개서 작은 평수 많이 하고 싶어. 그러면 900세대에서 30%, 다시 말해서 270세대를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뭐 반대하는 단톡방에 이 경미한 변경이 안 된다, 굉장히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말하는 법조문은 건축승이 난 이후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도상으로는 주민 2분의 3이 동의하면 구청에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끔 제도가 열려져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그게 통과가 되느냐 하는 건 별도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안 올라가요. 경미한 변경이라서. 그리고 제가 이거 예상을 한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처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만 해도 임대아파트 작은 걸 하라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시가 보니까 작은 임대아파트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임대아파트도 좀 크게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는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하도 정비계획 변경 못한다고 해서 이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대치상용 아파트가 비슷한 규모예요. 이 사람들이 2013년에 정비교육 지정을 해서 정비계획 변경을 이렇게 4차례나 했습니다. 못하신다고요? 누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럼 못하는데 어떻게 대치상용 인천에 이렇게 4번을 변경을 할까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세대수도 이렇게 원래 지금 현재인데 670세대, 우리보다 조금 많죠. 최초 정비계획은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줄었어요. 세대가 106세대 감소한거요. 9.6%. 왜? 10% 미만이어야지만 경미한 변경이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지 않고 변경을 뭐 3차과 4차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뭐 대형 평수 요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게 이제 대치상용의 케이스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 유명한 압구정동 3구역 어떻게 설계 공모에서 설계회사가 조사를 했는지 예제를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설계는요, 설계도 아니에요.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설계도 아닙니다. 왜? 1억 원짜리니까. 압구정 3구역은요, 이게 수백억짜리예요. 우리가 설계 공모하면 그 수십억짜리입니다. 평당 얼마라도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거는 단지에 대한 설계죠. 아파트 설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다 뭐 이런 거 어디에 살 거냐, 한강을 보면 살 거냐, 남양을 살 거냐, 이런 거죠. 요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합추진위에 들어가서 설계 회사들이 설계안을 낼 때 반드시 요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압구정동 아파트에 아마 35.67 전용 면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전용 면적을 현행법, 다시 말해서 옛날하고 이제 치수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전에는
벽의 중간부터 했는데 지금은 벽 안쪽부터 면적을 재잖아요. 그러면 33.15평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더해봐야 되냐면 발코니 면적을 더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용 면적 보지 마시고 이걸 봐야 돼요. 이거 앞으로. 네? 그렇죠? 그냥 발코니 면적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건데 뭐. 그래서 이 압구정 3구역의 설계 공모를 보면 이런 걸 이제 안 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35.67인데 전용 면적 36.31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실사용 면적이 얼마요? 50평이 된다는 겁니다. 왜 50평이 되죠? 발코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발코니 작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발코니가 서비스 면적이라고 해갖고 용적률 300%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설계회사들이 이 용적률에 안 들어가는 거를 최대한으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늘려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새 만드는 아파트 가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바로 요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전용 면적이 얼마인데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설계회사에서 이런 거를 받아보시고 실사용 면적 대 실사용 면적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표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설계회사의 능력이요. 요걸 최대한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회사가 사실은 압구정 이 공모 이전에는 이런 걸 공공연하게 이렇게 안 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부각시켜서 하면 서울시에서 이 용적률에 이것도 포함시키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감이 있어서 아마 공공연하게 크게 목소리를 안 낸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여기 압구정도는 뭐 이게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위험 감독을 한 거죠. 일단은 돈 따고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요걸 반드시 체크를 했어야 돼요. 설계회사가 설명할 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37.4인데 50.7이다. 우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요 평수에서 내가 똑같은 평수를 살려면 당신이 내놓은 설계 안에서 전용 면적 몇 개, 얼마를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지금의 면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전용 면적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양마다 아파트 몇 평을 선택해야 현재 내가 소유한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같아지는가? 요걸 비교하셔야 돼요. 괜히 쓸데없는, 뭐 필요도 없는데 크게 돈 더 내면서 사실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큰 평수 소유자의 경우는 1대1의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1대1이라는 건 큰 평수를 쪼개서 두 개를 받는 거거든요. 아파트를. 그럴 때 두 번째 받는 아파트 평수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체크를 해보셔야 되죠. 근데 법상으로는 두 번째 받는 아파트는 60제곱미터 이하예요. 이거보다 작죠. 예. 그렇지만 이거하고 비교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또 발코니가 들어가니까. 그걸 물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 1대1은 사실 뭐 어떤 분이 1대1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 작은 거 받아서 월 임대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럼 월수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면 나는 1대1을 안 받겠어. 그때 요걸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만일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때 가서 또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한 번 했잖아요. 아직 두 번 더 남았어요. 그 두 번째가 요 추진위원 때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럴 때 큰 평수의 소유자는 지금 분담금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럴 때 1대1의 경우는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 건가 한가를 물어보시고, 만약에 내가 1대1을 안 하겠다. 난 월수도 싫어. 1가구 2직 싫어. 그러면 현재 소유한 아파트와 똑같은 면적 아파트 하나만 선택하면은 분담금은 얼마나 되나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지난번에 감정평가한 걸로 따지면 만일에 여기에 요걸 보면요. 뭐
한 30평, 32, 3평만 해도 사실 지금 거의 면적이 똑같을 거거든요. 큰 평수에 사시는, 일동에 사시는 분들하고. 그러면 분담금이 내는 게 아니라요, 환급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환급금입니다. 환급금. 환급.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환급금 받습니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환급금, 이겁니다. 환급금, 돈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담금에 관한 거는 일동에서 사실은 불만이 많이 좀 적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다시 해봐야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거 결국은 다 수용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비계획 승인 못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해줘요? 서울시에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도정법을 만들고 도시계획위원회에다 그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서울시의 비전을 담은 정비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해줄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는 다시 해봐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더 들어가고. 그러니 요 단계로 오셔갖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음에 안 들으면 정비계획을 거부하시면 돼요. 여기 정비계획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정비계획 거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비계획 거부라는 게 뭐냐면 조합 설립 못하는 거거든요. 조합 설립하려면요, 전체 주민의 75%가 동의를 해야 돼요. 75%. 오케이? 그리고 거기다가 5%, 거기다가 각 동별로 50%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동에서 우리 싫어, 이거 못하겠어 그러면 1동에서 50% 동의를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부터 괜히 이걸 갖다 거부하시고 시간 낭비하고 반대로 주도하는 사람 말 들어보니까 결국은 못하고 있어. 왜? 여러분들 요구사항 담은 정비계획 갖고 가봐야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와서 다 이걸 들어보고 내가 정말 환급금 받을 수도 있나? 이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라 이겁니다. 그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잖아요. 왜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하세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요, 지금 관두는 건요, 아무도 해보지 못한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를 주도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딱 하나 물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반대 주도하는 사람들처럼 해서 정비계획 이거 취하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행정소송 걸고 이래서 더 나은 정비계획을 받은 사례가 있느냐, 그거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 그리고 많다 하면은 보여달라고 하고 확약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반대를 계속 밀고 나가세요. 그런 사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도 설계 못 바꾼다 해서 이것도 또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이건 압구정동입니다. 압구정에서 이렇게 다 평형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요. 다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정비계획에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다 조사를 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수백억짜리, 몰라요, 수백억인지 천억 단위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 프로젝트를 따려고 여러분들 요구를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자기네 설계안이 선택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설계하는 것이죠. 스카이 라운지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설계도에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단지 설계밖에 없지. 이런 게 나와야지 설계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 구분형으로 할 거냐, 욕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다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퍼스널 모빌리티 이런 거는 워낙에 여기 큰 데니까 우리한테는 이건 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아마 설명 안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분명히 하겠죠. 다목적 체육관이 좋겠습니까? 실내 수영장, 실내 골프장, 스크린, 그다음에 실내 체육관, 피트니스, 갤러리, 사우나, 멀티미디어 영화관, 연회장, 이거 어떤 거 하시면 이것도 다 젊어나죠. 그리고 스튜디오 이런 거 할까요? 패키지 센터, 소셜 클럽, 오픈 라이브러리, 독서실, 맘스 카페, 키스 카페, 컨퍼런스 룸, 게스트 하우스, 이거 필요하잖아요. 올데이 다이닝, 하루 종일 하는 식당 만들까요? 이거 다 조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왜 여기서 지금 중단하는 거죠? 그것도 가보지 않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여태까지 받아본 적 없는, 서울시 상대로 승인한 계획 취하하고 정비구역 해제하고 행정소송 걸고 이런 단지가 더 나은 정비계획을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여기서 중단을 하세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왜? 너무 위험한 모험을 하는 선택이니까. 절대 저는 저희 집 갖고 담보 잡아서 사업도 안 하고요. 너무 무서우니까. 당연히 아파트 담보 잡고 아파트를 판 돈으로 도박 안 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아파트를 판 돈으로 해서 도박하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바로 정비구역 해제하는 겁니다. 요건 이런 것도 또 조사하고 주민한테. 요건 상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상가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사하고. 이거 세대수 변경 못한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분한테 이거 보여드리세요. 요거 보여드리세요. 서울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사람들이 이거 잘 못 찾아요. 11조입니다.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게 뭐냐? 세대수를 30% 이내로 증가 또는 10%로 축소. 이거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한다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11조 8항에 나와 있어요. 이거 보여드리십시오. 이것도 정비계획 변경 사례를 방배 제일 치고요. 이것도 이렇게 했다는 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하도 이거 변경 못한다고 하니까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톡방에서 변경 이거 거의 불가능해, 이거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뭘 본 거냐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46조를 얘기하세요. 이게 서울시의 조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46조는 뭐냐면 요 건축심의 요거를 통과했을 경우에요. 통과해서 사업 시행 인가 받으려고 할 때 이때 해당되는 법조문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건축심의가 통과됐으니까 당연히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놓고 이 반대 단톡방에 이걸 갖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못 고치는구나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분들은 말이죠.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지금 우리 3, 40억짜리에 500 몇 세대요? 594대 세대 아니에요? 상가까지 합하면. 그런 수천억짜리 프로젝트예요. 왜 남의 수십억짜리 재산을 갖고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모르시면서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십니까? 이 법조문 가서 보세요. 사업 시행 계획. 이게 딱 나온다, 이 글자가. 그러니까 이분이, 반대하신 분이 이 프로세스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서 이때 해당되는 법을 갖고 지금 못한다고 그러시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정말 너무너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 정비계획은 지금 상가는요, 서울시에서 신경도 안 써요. 상가는 너희들이 하는 거죠. 뭐 우리들이 해라. 이 상가에 대해서 무슨 서울시가 무슨 비전이 있어요. 그걸 갖고 뭐 서울시가 이거저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이거는 정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상가 뭐 몇천 평 만들어 놓고
이거 상가 소유주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얘네들이 무슨 상가 소유주하고 짰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가 소유주는요, 상가 지분에 상하는 상가 면적만을 조합은 분양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 살려고 하면 일반 분양 가격을 내놓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일반 분양 가격은 일반인이 사는 거나 똑같은 건데요. 그리고 요새는 상가야 인기가 떨어져서 상가 소유주들이 상가 안 살려고 해요. 그리고 상가 소유주가 대부분이 상가를 줄였으면 해요. 왜? 괜히 같은 단지에 상가 많아지면 경쟁자만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상가 늘린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세웠냐면, 설계회사가 지금 상가에 이렇게 우리 단지에 보면 여기 지상에 상가동이 하나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인가 뭐 돼 있어요. 크게. 요거는요, 지하에 돼 있는 거예요. 지하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을 설계회사가 꾀를 내서 지하 공간을 이 상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면 뭐가 늘어납니까? 이 분양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가는 단가가 높잖아요. 평당 단가가. 그러니까 이 지하 공간을 해서 활용해서 하면은 더 분담금이 줄어들 거다. 이런 겁니다. 이 분담금은요, 결국은 이 중에서 상가 소유자가 하는 것만 빼고 나머지 상가는 이 모든 아파트 소유주가 다 나눠 갖는 거예요. 분양 수입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많이 진다고 해서 우리 아파트 소유주가 다 아파트 다 가지고 가나요? 똑같아요. 우리 아파트 소유주도 아파트 우리의 지분만큼만 조합원 분양 가격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개방 주차장 만든 이유가 이 상가를 크게 해서 주차가 수요가 많아지니까 지하 주차장 한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상상을 하시는데, 지하 주차장, 개방 주차장은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의 매력이 떨어져서 지금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걸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지금 1동하고의 갈등이 있는 것도 뭡니까? 1등의 분담금 문제 아니에요. 이 감정평가가 낮아져갖고 1동하고 지금 어떻게든지 1동을 끌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들 요구들을 잘 조정해서. 근데 한가람은요, 우리 30평보다 우리가 추정할 때는 5억 원 정도 추가 분담금을 내야 돼요. 그럼 나중에 가서 이 사람들 합해서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75, 50이라고. 이거는 전체 주민의 소유지의 75%. 네? 이거는 동별 50%가 돼야지 조합 설립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길 통합하면 한가람도 50%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분들이 지금 무릎 꿇고 우리한테 해달라고 그러지만 나중에 가면 우리가 무릎 꿇고 50%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우리 이 수십 년 동안 정비 계획을 진행한, 재건축을 진행한 정비업체 분들이 하거든요. 물어보면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 가서 이분들이 5억 원 안 내려고 한다 이거죠. 계속 이걸 안 해준대요, 동의를. 이 사람들은 한가람은 또 30평이고 우리 동현 아파트도 30평인데 왜 우리만 5억 원을 더 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면 이게 감정평가 떨어지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낫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케이스도 보면 이렇게 감정평가가 차가 많이 나는 곳하고 하면 결국 소송으로 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사인 안 해주니까. 그때 가서 또 분리하고 정비계획 다시 승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럴 경우에는요, 한 1년밖에 안 걸려요. 예. 시간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물론 이거 1년도 있고 왜 우리가 1년을 갖다 이렇게 쓸데없이 더 지연됩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게? 결국 나중에 가서 소송비도 걸려요. 소송비 우리가 또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재건축은요, 다, 어디나 다 똑같이 무슨 게 골치가 있냐면, 큰 평수. 왜? 감정평가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상가. 요게 걸림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문제도 우리가 지금 하기가 굉장히 벅차고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다가 한가람까지 집어넣자는 얘기나 똑같아요. 골칫덩어리를 한 번 더 갖고 자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용적률이 지금 144%밖에 안 됐어요. 174%. 여기는 뭐 237%인가 뭐 하여튼 몇 프로인가 하여튼 더 썼어요. 거의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해도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재건축할 때는요, 괜히 위험이 도사리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저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가람하고 안 하면은 뭐 나중에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건축이 중단된다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설계회사들이 그 도사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건축이 중단된 거를 참조해서 여기다가 한가람하고 우리의 여기 완충지대를 만든 겁니다. 도로 4m 기부 체납했잖아요. 이게 바로 나중에 가서 이 한가람이 소송을 해도 우리가 질 확률을 아주 낮게 하기 위해서 4%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가람에서도 이런 거 잘못하면 건수 잡거든요. 건수 잡을 게 없어요. 뭐 소음 때문에 그런다, 우리가 집안이 흔들린다 그런다, 그렇다고 판사가 건설 중단하게 하면 대한민국 서울에서 다 건설 중단당하죠. 그걸 왜 걱정을 하세요? 우리가 그냥 이 설계회사들이 이런 거 다 생각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충지대를. 그리고 조합 추진이 승계한다. 준비가 너무 싫어. 너희들 또 이거 너희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오늘 주민센터 발표에서도 윤승희 위원장 안 하신다고 선포를 하셨고, 그리고 이거 하는 사람 유지수입니다. 저는 준비위원도 아니에요, 사실. 자원봉사자예요, 자원봉사자. 지금 4년 동안 하는 거예요. 저도 절대로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에 출마 안 합니다. 이렇게 기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정확하죠? 저는 안 하고 윤승희 위원장도 안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추진위는 이게 구청이 주관해요. 추진위부터 이제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조합 추진위원회라는 게. 준비위원은 이건 테니스 동호회 같은 위치인데, 여기는 법적으로 지위가 보장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선거인 명령, 후보자 등록공람, 감사, 하고 여기 위원회도 만들고 이래요. 구청이 주관해갖고. 그러니까 이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반대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재산 정말 이거 해제되면요, 우리는 폭망입니다. 몇십 년 동안 못해요. 재건축, 저 반대하는 사람들이 해갖고 하면요, 저런 생각 갖고 하면요, 우리가 투쟁해서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재건축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쟁취해서 했으면 재건축이 지금 140 몇 개가 가고 있는데, 그 사람도 서울시 가서 다 멱살 잡고 책상 뒤엎게요. 그럼 다 되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공랑임 의견서, 설의신청서, 요것도 좀 다 해주세요. 해주고 관리사무소로 제출하시거나, 윤승희 위원장님 너무 나이가 많으시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맨발로 뛰어나가든가, 하여튼 제 주소를 알려드려서 제 우체통에 넣도록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금 없어요. 이거는 지금 해제 반대하는 의견서는 75% 하려고 하면요, 446명인데 또 한 200명은 외부에 살아요. 이게 연락이 잘 안 돼요. 확인이 안 돼갖고. 요거는 반대철은 34명 하려고 하고.
이것도 가능하면 많이 해야 돼요. 120명 이상. 사람은 없고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좁고 이렇습니다. 단톡방도 좀 가입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이거는 승인 못 받아요. 소유자 요구 기초로 정비계획 안 되는 겁니다. 서울시가 요구에 반드시 반영해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정비계획 취하를 하고 서울시 상대로 행정소송했잖아요. 지금 반대 주도하는 분들이 서울시가 더 나은 정비계획을 해줄 수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해주면은 다른 재건축단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비계획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취할 거로 행정소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게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오금동 현대아파트가요. 신통기획해서 빨리 한다고 신통기획했다가 막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거 취하했어요. 신통기획.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승인이 안 돼요. 그래서 또다시 신통기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다시 받은 정비계획이 예전에 한 거하고 같은 겁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꼴이 우리가 난다 이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는 뭐 처음에 반대하던 주도한 사람 내쫓았겠죠. 그리고 이제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반영한 정비계획 해야 되는구나. 반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내서 지금 이제 승인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비계획이. 근데 이거 정확하게 제가 몇 년 걸린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뭐 괜히 돈 낭비하는 괜히 헛발짓 한 거예요. 그죠? 그 평수는 조합원 추진위에서 설계 공모해서 설문조사에서 설계안 제시한다. 평수 변경은 서울시 지도에 나와 있다. 가능한 것으로. 요거는 대형 평수 우리가 일대를 할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더 나은 방법은 지금 현재하고 똑같은 평수로 해서 하면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다음 단계에서 이때 감정평가할 때 체크를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 주도하는 그분들에게 이거 사례 요구하세요. 이렇게 해서 더 나은 정비계획 받을 사례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확약해달라고 그러세요. 그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아파트 가격 확 떨어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보증서 받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재건축은요,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한 단지 예를 쫓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방식을 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우리 아파트를 판돈 걸고 도박하는 꼴이에요. 그리고 지금 반대 서명 혹시라도 하셨던 분은 이걸 나중에 꼭 고려하셔야 돼요. 만일에 지금 이게 취하가 되었고요. 첫 번째, 안전진단 다시 하기 때문에 가구당 50만 원 들어가요. 보통. 그리고 우리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보통 3억 원 들었거든요. 싸게 했지만. 이것도 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다 수억 원의 아파트 가치가 하락이 돼요. 그러면 찬성하던 분들이 반대 서명을 한 분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절대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왜 우리 아파트에 소송 들어가고 아니 그거 꼼짝도 못하게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팔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네?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세요. 이거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지분 소유주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요거 이제 뭐 우리 가시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렇게 좀 하시고 의견서 양식 1 이거 75%를 달성해야 돼요. 요거 해야 됩니다. 요거 하고 반드시 해제 반대 여기다가 서클 하셔야 돼요. 이게 구청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여기다 왜 찬성이라는 단어를 써 구청에서. 근데 이거 우리가 못 바꿔요. 거기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 소유주시면 반드시 두 분의 이름을 혹은 세 분의 이름을 여기다 쓰셔야 되고 서명도 두 분, 세 명이
공동소유주 다 서명을 다 하셔야 돼요. 오케이. 요것도입니다. 이거 돌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아까도. 아이고, 이것도, 이게 한번 이렇게 했더니 막 얘가 화를 내네. 하여튼, 이렇게 공동소유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는 거야, 얘가? 자, 죄송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똑같이 공동소유주 하셔야 돼요. 공동소유주. 요것도 반드시 반대처럼 하세요. 나중에 소송 걸리면 어떡하시겠어요.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소유주. 이렇게 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시고 제발 현명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방법을 택해서 남들이 해서 검증된 그 길을 걷는 것이 재건축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